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이 4부에서는요, 그 기상청 추선희 예보 분석관과 그 인터뷰할 텐데요. 기상청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방송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올 겨울 유독 잦은 폭설, 또 그리고 어제와 오늘은 보니까 태풍 수준의 강한 강풍이 좀 찾아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날씨 변덕, 이변 계속되고 있는지 추선희 기상청 예보분석관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저희 라디오 창밖으로 봐도 하늘이 참 파랗습니다. 근데 구름 한 점 네, 없고요. 근데 참 네. 춥네요 보니까. 오늘 날씨 네,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가 예. 말씀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하세요. 네. 네네네. 네, 오늘 강한 추위와 강한 바람이 오늘 날씨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네. 어제 눈이 내릴 때 눈이 그냥 가만히 내리는 게 아니라 휘날리면서 내리는 거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이 바람이 워낙 강해서 눈보라치듯이 내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바람이 오늘까지도 남아 있고요. 네. 이게 아주 강한 바람이 어제 밤부터 새벽 사이에 지나가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오늘까지도 이 바람이 계속 이제 강한 바람 축이 동쪽으로 점점 이동하면서 남아있기 때문에 예. 오늘 오후까지도 계속해서 바람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강원도, 경상도 오늘 밤까지도 바람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예. 네. 그 이렇게 지금 그냥 추운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눈도 오고 춥고 네. 게다가 지금 네. 오늘은 특히나 이제 뭐 강한 바람 지금 막 불어닥치고 있는데 이거 이상 네, 기후로 맞습니다. 봐야 되겠죠, 이거? 네, 지금 뭐 저희가 계속 태풍급의 바람, 근데 거의 태풍에 맞먹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 어제 오늘 바람이 1월에 부는 바람치고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적인 값을 경신한 것도 되게 많았는데요. 예.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보통 바람은 이제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 같이 이렇게 성질의 차이가 큰 공기가 만날 때 좀 예.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이게 어제 오늘처럼 이렇게 바람이 강했던 것도 그만큼 우리나라 주변에 온도 차이가 이게 평탄한 게 아니고 들쑥날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된 원인 자체가 예년과는 다르게 이제 북극이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중앙아시아 주변까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북극의 그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우리 한반도로 이렇게 유입되는 거가 이게 정상인가요? 이게 그 예년에 네, 있던 현상은 아니죠? 근데 어떻습니까? 네,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죠. 작년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굉장히 따뜻했었는데요. 네네. 네네. 그래서 눈보다는 비가 더 자주 내렸었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작년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예,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막 그 단순한 변덕 차원이 아니고 이걸 기상 이변이라 얘기할 때 이 원인이 보통 원난하다, 온난화 네네. 역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구촌이 그만큼 더 더워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네. 그 지구 온난화가 네. 그 북극이 따뜻해지는 거를 지구 온난화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온난화가 아닐 때, 그러니까 북극 기온이 굉장히 낮을 때는 예. 우리나라와 북극 사이에 그 제트기류라고 제트기류. 해서 예. 고물같이 빠른 고무줄 같은 벽이 생깁니다. 이게 예. 바람이 굉장히 빠른 구역인데요. 네. 이게 성질의 차이가 클수록 이 바람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북극에 있는 공기가 우리나라까지 이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지금은 네. 이제 온도 차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벽이 좀 축 늘어지면서 이제 진폭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되면 북극에 있는 공기가 우리나라까지도 올 수가 있게 되고요. 예. 북극 입장에서는 이 공기가 기존보다는 따뜻한 공기지만 저희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가운 공기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변 추위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트기류가 막아주지 못해서 벽이 허물어지는 바람에 이제 네네. 우리 한반도가 지금 더 추워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설명이시네요. 그러면 네. 자 이제 그 오늘 날씨 아까 말씀하셨고 그 주말까지 날씨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오늘까지는 바람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예. 추위도 굉장히 강한데요. 예. 내일 아침에도 북산행각이라고 해서 이제 지면의 기온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오늘과 기온은 비슷하겠습니다. 네. 네, 바람이 조금 약해지기 때문에 체감하시는 추위는 조금 줄어들긴 하겠는데요. 예. 이 낮부터는 서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아침이랑 낮 시간대에 우리나라 주변의 공기가 이게 급격하게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좀 타고 오르면서 눈구름대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내일 눈 소식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제 서울과 경기권 남부 그리고 강원 영서 중남부 지역, 충청 북부 그리고 경북 북부 지역에 눈이 한때 내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요일까지는 이제 따뜻한 공기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맑고 포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사실은 제 방한복 가장 두꺼운 거를 사실은 집어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 입고 나왔는데요. 혹시 우리 남은 겨울에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뭐 폭설이나 한파 또 찾아올 수 있나요? 네,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북극이랑 우리나라에서 이 제트 기류가 느슨해진 상황이라서 예. 기온이 조금 들쑥날쑥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올겨울은 좀 앞으로는 이제 들쑥날쑥한 날씨가 특이 사항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지난달까지는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기가 되게 지속적이라서요. 추위가 찾아오면 되게 길게 이어지고 또 서해안에 눈도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추세였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뭐 몇째 주 이렇게 주별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저희가 1개월 전망에서 이제 주별로 평균적인 날씨를 예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2월 둘째 주와 그다음에 다섯째 주는 남쪽에서 이제 따뜻한 공기가 자주 영향을 주고 또 둘째 주, 셋째 주는 북쪽에서 있는 찬 공기가 더 자주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좀 들쑥날쑥하겠다. 아, 그래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그래도 영하 10도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날씨도 다시 찾아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어제도 눈이 막 갑작스럽게 예상은 했지만 한꺼번에 막 내렸어요. 근데 이게 눈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 있다고 들었는데 어제 눈 한방눈입니까? 아니면 이게 쌀랑눈입니까? 이게? 겉단이 어제는 흘려서는? 그 온도가 조금 따뜻한 상태에서 갑자기 찬 공기에 밀려들면서 비나 진눈깨비로 시작한 곳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눈의 습설이라고 합니다. 습설은 예.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런 습설이 많이 내릴 때는 이게 뭐 지붕이나 이런 시설물 위에 쌓여서 굉장히 많이 쌓이면 하중이 커지면서 좀 시설물이 무너지거나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예. 네. 그러면 그냥 얕게 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추울 때 쌀랑눈 같은 거 이거는 그러면 반대말로 건설이겠네요. 건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습설에 비해서 좀 가벼운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가벼운 눈이니까 뭐 이를테면 비닐하우스 같은데 쌓여서 막 비닐하우스 무너지고 하는 그런 거는 보통 한방눈이겠네 그러면요. 이 쌀랑눈 같은 건설이 아니고. 말씀하세요. 한방눈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큰 눈인데요. 예. 한방눈은 그렇게 무겁지는 않고요. 네. 네. 그래요. 예. 그러면 일단 폭설과 태풍 오면 교통안전 참 특별히 주의해야 되겠는데 간단하게 좀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특히 지금처럼 이제 온도가 들쑥날쑥하게 되면서 뭐 비나 진눈깨비로 시작을 하게 되면 눈만 내렸을 때는 이제 뭐 제설 작업이 이렇게 그냥 밀어버리면 되겠지만 이제 뭐 비나 진눈깨비처럼 이게 비면을 촉촉하게 만든 상태에서 또 이제 기온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좀 도로에 쉽게 물이 얼어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제설이 또 어려워지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교통안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겠고요. 특히 이게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제설 작업이 어려운 이면도로나 아니면 그늘진 데서는 이런 게 더 제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데 다니실 때 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이렇게 기상이변 자꾸 찾아오고 뭐 말씀하신 대로 제트 기류가 허물어지고 그래서 사실 예보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갈수록?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지난 18일 역대급 눈폭탄 같은 경우 예보는 했지만 또 예상보다 그때는 적었었고, 근데 그 전에는 또 이제 그때 12월 초였죠. 그때는 또 갑자기 또 예상과 달리 많이 와가지고 물론 이제
그때는 뭐 서울시라든지 경기도에서 이 제설 같은 걸 제대로 준비를 안 해가지고 또 이제 욕을 얻어먹긴 했는데 시민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많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오보청이라는 얘기 듣고 그러는데 날씨 맞추기 참 힘들죠. 갈수록. 이게 같은 날에도 날씨가 이제 맞다 틀리다는 게 어느 지역에 네. 거주하시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지역적 편차가 굉장히 큰데요. 예. 말씀해 주셨던 18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제 기상청이 출근길에 눈이 많이 내린다고 예보해서 이제 대비를 하느라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셨을 텐데 이제 그만 눈이 오지를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18일은 정말 서울에만 눈이 적게 온 날이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서울보다 북쪽에 위치한 가평이나 양주는 5cm 안팎으로 쌓였었고요. 예. 서울보다 남쪽인 안성은 예. 7.9cm까지도 쌓였었는데요. 예. 근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서울은 1cm 안팎으로만 내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오쯤이 돼서야 눈이 이제 내렸는데 그날은 이제 좀 일단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들어오는 시점에 북쪽에서 어떤 다른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이 예. 눈구름대를 조금 더 발달을 시켜줄 걸로 예상했었고요. 예. 특히 이게 월요일 출근길이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조금 더 일찍 눈 예보를 강조해서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날 이제 월요일에 다가와서는 북서쪽에서 온다고 말씀드렸던 이 저기압 속도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예. 이래서 그 눈구름대랑 만나지 못하면서 오히려 눈구름대가 경기 북부랑 남부로 갈라지면서 영향을 줬거든요. 예. 이 때문에 이제 좀 가까운 지역에서 적자 차이가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날씨가 맞게 틀리다를 좀 다르게 느끼시는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심지어 뭐 사실 기상청 비난하는 분들은 뭐 슈퍼컴퓨터도 있는데 비싼 거 그거 들여놓고도 네. 이렇게 왜 못 맞추냐 막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뭐 일본 같은 해외 기상 예보들을 뭐 더 믿을만하다 이런 얘기하고요. 네, 저 기상청에서도 과거에 일본 모델이랑 영국 모델을 다 사용을 했었고요. 지금도 사실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보를 할 때. 근데 이제 모델이라는 게 사실 모든 사례에 영원히 쭉 잘 맞는 모델은 없고요. 또 쭉 잘 맞는 모델을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이제 개발될 가능성도 좀 극히 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일본이나 해외 기상 예보를 더 신빙성 있게 보시는 것은 이제 특정 사례에 그 특정 모델이 날씨를 잘 맞춘 걸 보시고 그 모델이 이제 앞으로 모든 사례에 예측성이 높다고 느끼셔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더 많이 맞추는 게 많지 않나요, 근데 사실 전반적으로? 네, 그렇죠. 작년에 태풍 사례만 보시더라도 외국 모델보다 기상청 예보가 비교적 잘 예측을 했던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뭐 우리가 월등하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 뭐 예보 정확도가 낮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다른 나라 거의 어깨를 견줄만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기상청 날씨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설 연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씨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사실 기상청에서 하루 단위로 제공하는 중기예보가 10일 정도까지만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20일 예보가 제공이 되고 있지 않아서 2월 첫째 주가 돼야지만 이제 아실 수가 있겠는데 예전 전망에서 주별로 이제 평균적인 날씨를 제공을 하는 거에 따르면 이제 남쪽에서 올라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쪽에서 공기가 들어오면 평년보다 좀 따뜻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설 연휴 날씨는 저희가 2월 첫째 주부터 중기예보를 통해서 제공해드리고요. 또 2월 8일이 되면 특별 기상정보를 통해서 더 상세하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날씨를 통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추선희 기상청 예보분석관과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뜨겁게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 손흥민 선수 소식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예. 프리미어리그 디펜딩 챔피언, 순위 경쟁의 라이벌 명가 리버풀을 안방으로 불러들였지만 1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정말 시원한 골 터뜨렸는데 비디오 판독 결과 정말 간발의 차이로 옵사이드 판정받아서 골이 취소됐고요. 손흥민의 텔레파시 짝꿍 해리 케인은 부상으로 교체됐습니다. 이래저래 토트넘에겐 좀 운수 나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운수 나쁜 날이었네요. 사실 손흥민 선수 골 소식 네. 터지기만 하면 바로 전해주셨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요새 사실 많이 뜸했어요. 예. 마지막 골 넣었던 게 지난 6일입니다, 벌써. 리그컵 대회에서 2부 리그 브렌트퍼드 맞대결에서 득점포를 쏴서 이제 결승으로 이끌었고 그 이후에 골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5경기째 침묵인데요. 그래서 오늘 옵사이드 장면 정말 아쉬워요. 저는 그러게요. 느린 그림으로 봐도 이게 앞선 건가? 이 정도까지 잡아낼 거면 비디오 도입을 안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네. 물론 팔이 안으로 굽는 거겠습니다만 굉장히 미세한 차이였거든요. 네. 킥오프 휘슬 울리고 딱 3분도 안 됐을 텐데요. 물론 0대 0이었고요. 케인이 찔러주는 동시에 손흥민 선수가 전력 질주 정말 빠르게 뛰어나가면서 골망을 흔들었고 손흥민 선수 이제 무릎으로 잔디 쫙 훑으면서 올 시즌 밀고 있는 카메라 세레머니까지 했습니다. 사실 소니 선수가 좀 찜찜하거나 옵사이드다 싶으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본인도 그냥 확신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골이다. 그리고 리버풀의 클롭 감독 그저 뻥찌인 표정으로 턱 이렇게 딱 벌리고 그냥 헐 하는 표정이었고 리버풀 선수들도 공 들고 그냥 하프라인으로 갔거든요. 근데 VAR 보니까 아주 미세하게 앞선 걸로 판독이 됐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설상가상 해리 케인이 전반 12분에 태클 당하면서 발목을 되게 아파하더라고요. 치료받고 그라운드로 돌아왔는데도 계속 불편해 보였고 결국에 후반 시작하면서 교체 아웃됐습니다. 잔짝 빠지면서 손흥민 선수도 후반전엔 이렇다 할 모습이 없었고요. 리버풀은 피르미누 또 알렉산더 아놀드, 마네까지 3골 넣으면서 호이비에르가 1골 만회한 토트넘에 3대 1로 이겼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옵사이드라는 게 이게 사실 도입된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원래 상대방 수비수보다 먼저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반칙 막자는 건데 이렇게까지 거의 분간하기 힘든 것까지 옵사이드 처리하는 건 좀 원래 그러게요. 옵사이드 취지에 맞지 않죠, 사실. 예. 시즌 초반에 토트넘 선두 달리면서 우승까지 넘었는데 순위 많이 떨어졌죠? 네, 이제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선두가 맨체스터 시티인데 승점 41점이고요. 토트넘은 33입니다. 격차가 제법 됩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된 경기도 많아가지고 중하위권에는 한두 경기 덜한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포기하기는 이르지만 좀 아쉬운 성적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케인 선수 부상, 그래서 울상입니다. 모리뉴 감독은 케인의 양쪽 발목 모두 부상인데 좀 심각해 보인다. 몇 주 동안 이탈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시즌은 끝났다. 아디오스 토포 이러면서 망연자실한 표정인데 손흥민 선수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엔 야구 소식 좀 볼까요? 메이저리거 추신수 선수. 네. 우리 돌아온다 얘기가 있네요. 한국행 얘기가 있습니다. 정해진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참 핫하다. 가칭 SSG 야구단, 쓱 야구단 때문인데요.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SK 와이번스 인수하면서 추신수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추 선수는 이제 제가 복귀하는 건가요 했을 때 약간 그러니까 좀 정확한 용어는 아니겠죠? 그렇죠. 네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미국 가가지고 KBO 리그에서 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뛰려면 SK에서 일단 뛰어야 돼요. KBO가 2007년에 해외파 특별지명이라는 걸 했습니다. 국내에서 안 뛰고 해외로 간 선수들은 복귀해서 바로 못 뛴다. 다만 해외 경험 5년 넘은 선수들 7명 리그 흥행 위해서 우리가 풀어줄게. 언제 누가 올지는 모르지만 구단끼리 지명해서 이제 선수 우선권을 나눠 갖자 했던 거예요. 그때 했던 게 이제 추신수, 최희섭, 송승준, 류재국, 김병현 등등이었는데 추신수 선수는 당시 SK 지명을 받아서 이제 한국에서 뛰려면 SK, 이제는 이마트 야구단에게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이마트 야구단 이제 바람몰이 해야 되는데 정용진 부회장이 큰손답게 추신수 정도의 검을 데려올 수 있지 않겠냐. 야구 팬들이 이런 바람이 일단 굉장히 큰 거고요. 둘째로는 추신수 선수의 현재 상황. 텍사스와 7년 장기 계약 끝났고 FA 신분인데 아직 이렇다 할 계약 소식이 없거든요. 그리고 인터뷰 때마다 늘 선수 생활 마무리는 한국에서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SK가 아니라 초등학교 동창인 이대호가 뛰고 있고 또 외삼촌인 박정태 선수가 활약했던 롯데에서 뛰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추신수 선수의 한국행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단은 썰에 불과한데 꿈꿔볼 수는 있다. 예. 뭐 그 선제 조건은 이마트 야구단의 파격적인 제안, 뭐 연봉을 두둑히 많이 준다거나 혹은 롯데로 이적할 수 있는 뭐 이런저런 옵션 같은 거. 그러니까 의지를 보여준다면 영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현실이 된다면 KBO 리그에는 뭐 호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조 기자인데 방금 저 청취자 6344님께서 이런 질문을 보내셨어요. 조은재 기자님 손흥민 경기 다 라이브를 보시나요? 아, 당번과 다른데 오늘같이 좀 새벽에 할 때는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재 기자였습니다.